자, 생애 첫집 매수자 1분기 최저라고 하는데 지금 반등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수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실수요자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이 못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뭐 기사부터 보시면은, 자, 내 생애 첫집 매수자가 줄었다, 수위가 굉장히 줄고 있다, 지금 68,000 1분기 기준으로 라는 건요, 지금 내 생애 첫집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불가하다. 물론 첫주택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핵심적으로는 투기 수요 제외하고 실수요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좋은 동네, A급 동네, 그 다음에 그 외곽 쪽에 이제 B급 동네가 있고, 뭐 C급 동네, 뭐 이건 지역을 어디가 A고 B고 C급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지 하급지를 했을 때 A, B, C 순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요, 결국에는 A 쪽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기준으로 B에서 팔고 A로 가죠. 갈아타기로. 뭐 성공해가지고 돈 모아서, 보통 실패하면 C로 밀려나겠지만, 그리고 C에서 팔고 B를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는 두 가지죠. 갈아타기 아니면 내 집 마련. 근데 내 집 마련을 처음부터 최상급지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한 재벌급 돼야 하는 거고, 재벌 아들, 재벌 3세,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거고, 보통은 갈아타기를 통해서 최상급지로 차츰차츰 올라가죠. 그랬을 때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급지에서 상급지의 집을 사야 되죠. 그러면은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하급지가 팔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 하급지 결국엔 누가 사주느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하급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죠. 즉 생애 첫집, 이게 거의 내 집 마련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생애 첫집 매수자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갈아타기가 매우 힘들다. 또 플러스로 집값이 여력이 안 된다. 자, 다시 기다려 볼게요. 자,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전체적인 거래량도 늘어나고 첫집 매수자들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막 진짜 막 많이 될 때가 뭐예요?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플러스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플러스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춰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냐? 아니죠. 지금 이건 분위기를 보면 나옵니다. 부동산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으면요, 댓글이 다르죠. 저희 달리는 댓글 말고 기사들 찾아봤을 때 기사 댓글이 다르다. 직접 모른다는 얘기하면은 그럼 네가 사나 기레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심리가 아직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다가 아니라 심리는 아직 바닥이다. 이거는 심리 지표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100 이하로 아직도 많이 났다. 그 다음에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느냐?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는 경우는 아니죠. 얘 때문에. 예전에는 LTV 갖고 노니까 LTV 완화하면 대출 많이 해주고, LTV 규제하면은 대출 덜 해주고 요거였는데 LTV 끝났죠. DSR의 시대다. 끝. 그 다음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냐? 0.5에서 3.5까지 최단 기간으로 올랐죠. 그러면은 안 움직여요. 결국에는 생애 첫집의 매수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코로나 때처럼 심리가 몰리는 경우. 자, 생애 첫집인 사람들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경험이 적다는 소리죠.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는 마법의 주문. 지금 사지 않으시면 지각비 냅니다. 지금 집값이 제일 쌀 때입니다. 지금은 힘들게 영끌해서 사시지만요, 나중에는 힘들게 영끌해서 전세 살기도 힘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마법의 주문들을 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출을 잔뜩 받아서 삽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예요. 코로나 때처럼.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집값 정상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 집값 떨어졌을 때 아까 내 생애 첫집이 좀 적은 것 같다, 줄어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인 게, 총 거래량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 거래량에서 내 생애 첫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총 거래량이 줄어든 거 다 같이 안 사는데 그래도 첫집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죠.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가, 여기 집합건물 매수인 중에서 생애 첫 부동산 월별 매수 경과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때 뭐 전세 수요의 매매 장려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핵심은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딱 집 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 사야 될 것 같은 심리가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20년도에 왜 그랬어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천정부지를 찍으니까 20년, 21년에. 근데 결국에 2014년에 뭐 나왔어요? 초인용스 풀고, 재건축 규제 풀고, 부동산 3법 풀고 등등 어마어마한 완화책을 쓰니까 오히려 첫주택 매수자가 줄었죠.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기본 경사가 이 정도다. 집값 상승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데, 물론 요 내에서도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요 내에서도 막 더 떨어졌다가 더 올라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2018년 11월 이때가 원래 정점이다, 이 사이클 상에서.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이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원래 떨어질 때도 그냥 안 떨어지죠. 저희가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라고 보여드린 적 있죠. 하락장 시작, 그 다음에 현실 부정, 그 다음에 본격 하락. 이때 보통 데드캣 바운스가 나고, 2018년 11월이 요거였다면 이제 2019년 7월부터가 나오는 게 데드캣 바운스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터져버린 게 뭐예요? 코로나.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 집값이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코로나같이 그런 경제적으로 크게 침체를 맞게 할 무언가가 터지면 원래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침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저는 저번에 뭐 현대화폐 이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뭘로 극복을 했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이 됐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렇겠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여파는 크지가 않았네? 그리고 나중에 좀 나올 때쯤 되면 천천히 줄여가면 되겠구나.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경기가 그때보다 더 급격하게 침체가 되네? 그러면은 돈을 한 번에 확 푼 다음에 차츰 줄이자.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돈을 확 풀었는데 이제 차츰 줄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기반이 타격을 입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던 거지만, 그 수요는 금방 회복될 수요였죠. 경제 기반이 터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몇 배 수준으로 퍼 부어버렸으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돈 풀어서 됐지만 이번엔 다시 돈 풀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기가 힘든 거고요. 근데 다만 코로나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 번에 확 풀고 한 번에 확 잡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튀어버렸죠. 너무 풀어서. 그래서 지금 요거만큼 빠진 거예요. 거의 코로나 수준 집값 정도만.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본격 하락장이 아니라 뭐예요? 오버슈팅된 부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역대급 하락이 나왔었던 거다. 저거는 비정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여러 지표를 말씀드렸죠. 자, 미분양이, 본격 하락장에서는 미분양이 차츰 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뭐 하락장이 되려면 미분양이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장 되기 전에 미분양이 늘었죠, 예전에. 그리고 본격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미분양이 줄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여러 개 되면서 첫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아직 늘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죠. 그 다음에 내 생에 첫 주택 아직 안 늘어나고 있죠. 본격적인 진짜 하락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지금은 그 오버슈팅된 부분만 빠진 거고, 본격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자, 실수요자들이 안 움직인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늘어났다. 거래량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활성화가 됐냐고 보기에는 활성화는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바닥이다, 뭐 반등이다, 부추기는 거 있는데, 보시면은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KB 지표를 쓰고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원을 쓴다. 왜? 유리하니까. 유리한 지표만 갖다 씁니다. 언론은 늘 그래요. KB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KB 쓰고, 부동산원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부동산원 씁니다. 그랬을 때 바닥이다 반등이다 한 거는 유리한 지표만 갖다 써서 그런 거고요. 예전에 저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유리한 지표만 갖다 쓴대요.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 반박했죠. PIR 넘베오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KB보다 넘베오가 더 높게 나오니까 유리해서 라이트하우스가 갖다 쓴다. 저희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KB는 우리나라 것만 나온다. 넘베오는 같은 기준으로 세 개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넘베오를 썼던 거지, PIR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PIR이 높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넘베오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 나오는 거 봤을 때 항상
언론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통계적 지표가 그렇게 나오느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림도 없다. 내 생애 첫 주택, 미분양, 그 다음에 현재 대출 줄고 있죠. 디레버리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아직 완벽히 회복된 거 아니죠. 가격 추세, 하락폭이 준 거지 상승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보면 다 답이 나온다. 경매, 파산, 회생 다 보시면 답이 나온다.